네, 2부에서는 비트초아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시는 비트코인 차트 먼저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차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주봉상의 차트를 좀 봤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한번 상승을 시작했던 부분까지 내려 찍은 다음에 2차적으로 조금 더 빠진 뒤에 그 다음에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올라갔던 부분을 다 토하고 2차적으로 조금 더 하락한 뒤에 상승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봉을 보는 건데, 이게 사실 이때에서부터 떨어졌다고 하기엔 좀 그래요. 어쨌든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때 사실 이만큼 커질 봉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 때문에 많은 이제 돈을 좀 쏟아내면서 우리가 이런 과한 봉이 좀 만들어졌고, 결론적으로는 하락의 폭이 컸다고는 하지만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까지 하락을 해줬고 2차 파동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점은 똑같고요. 그런 지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전저점이었던 15.5K를 하회하는 모습이 꼭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12.8K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15.5K 하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회하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관들이 그전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사실 크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바닥을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15.5K만 하회를 한다면 그 선에서부터 무조건 조금씩이죠. 1%라든지 2%씩으로 분할로 접근해서 계속 매집을 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때는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물론 모든 분들의 시드가 다르기 때문에 시드에 맞춰서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워런 버핏도 이제 수익률이 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투자하는 돈이 크기 때문에 지키는 매매를 하면서 가져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나는 수익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시드가 많다라고 한다면 지키는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계속 저점에서 모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11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11월 달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달 동안 말씀드린 거죠. 18.5K를 넘어야 한다. 그래야지 완벽한 좀 그나마 말할 수 있는 상승 추세의 전환이기 때문에 18.5K를 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 18.5K 직전에서 멈췄죠. 18.4K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8.5K를 넘어주지 못한 시점에서 강하게 하회를 하면서 모습을 보였던 것은 결론적으로는 더 빠질 수 있었음을 좀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빠졌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16.1K 또 지지선 위에서 또 이제 지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셔야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가져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다. 난 떨어지는 거 봐도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5.5K 전저점 부근에서부터 계속 분할로 모아가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너무 힘들어라고 하신다면 이제 좀 수익이 적더라도 18.5K 이상으로 상회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은 계속 11월 달부터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락을 많이 했어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락을 많이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일주일봉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것 자체가 허황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버블이었다 생각이 들고, 버블의 이제 가장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결국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서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거품이 거친 시점부터 2차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5.5K를 하회하는 그 봉이 생기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결국 그 전에 보여줬던 바와 똑같이 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하락했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본다면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이제 결국에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기술적 반등적으로도 1만 불에서 2만 불은 돼야 되는 상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마지막 하락을 좀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해요. 여기서 매수를 어떻게 좀 분할적으로 잘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성격에 맞게 어떻게 매수를 진행하느냐. 그것들을 지금 포트폴리오 관점을 잘 이제 좀 이행을 해야 하고 또 이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이제 상승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때 미국 쪽에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2주 정도 이제 좀 그 대절 같은 걸 알아봤어요. 버스 기사님께 이제 월급을 드리고 이제 좀 버스를 좀 운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주급이 2주 동안 1,000만 원을 달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물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때가 오히려 워낙 좀 많은 돈을 뿌렸고 그 사람들이 일도 안 했고 그 뿌린 돈으로 생활을 하고 그럼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이런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불안전 자산이라고 하죠. 이런 자산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때가 상승이 이제 사실 과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하락해 준 것은 이제 맞죠. 그래서 이제 주봉상으로 마무리가 잘 된다면 이제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 1월 달쯤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느냐? 왜냐하면 1월 달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좀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눌러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다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때 가서 또 어떡하죠? 라고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이제 좀 말씀드렸던 라인들에서 나는 어떻게 좀 투자 시드를 늘려나가고 어떻게 좀 운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져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15.5K랑 18.5K 같이 이제 기억하시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차트를 좀 봐야 돼서 초아님께서는 주봉상의 관점을 좀 봐주셨습니다. 현재 뭐 상승 부근까지 2차적인 파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5.5K 구간을 하회할 때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떤 분들은 12.8K 구간까지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관점 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쨌든 기회를 주고 상승할 때는 상승 기차를 태워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저점에서 아니면 15.5K 구간에서 좀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하회할 때마다 분할 매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관점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모를 때 다시금 상승을 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마지막 하락이고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 잘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1부에서 얘기했듯이 기관의 매도 물량은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현재 기관 매집 상황도 같이 볼까요? 네, 우선 지금 그래프로 먼저 네. 볼 건데요. 지금 16주인가요? 16주 거의 네. 4개월 동안 기간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 매도라고 하기보다는 현물 위주로의 매집이고 이제 단기간 동안 쇼비트코인의 물량은 조금 늘려간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특히나 지금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때가 FTX 사건인데 FTX 사건 때보다도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의 주가가 좀 하회하는 것이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오히려 좀 회복을 많이 해준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품이다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인 비중을 좀 줄여서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분할 매집을 하기 위해서 비중을 좀 축소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을 보면은 연이거든요. 연 동안 지금 매도 물량이 워낙 많은데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더리움을 통해서 어디론가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거나 이제 메타마스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물량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더리움을 매도를 하고 좀 비트코인 위주로의 유입이 좀 증가가 됐었는데 이제 지금 좀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 숏비트코인의 물량을 약간 늘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멀티에셋 모두 지금 하락시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결국엔 기관의 매도량이 많았기 때문에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장이 좀 내려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비트코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6.1K 부근에서 이제 지지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지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지지선에서 이제 아무래도 상승이 조금 올 수 있는 이제 호재로서 작용될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거든요.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나이키 그리고 페덱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실적이 만약에 우리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이제 수요 물량이 뭐 증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재고 물량이 좀 괜찮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흘러가 준다면 물론 이제 갑자기 상승을 조금 줄 수 있죠. 18K 정도까지도 상승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기관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면 이제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도를 했다면 결국적으로는 이제 가격에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끼치기 때문에 기관이 직접적으로 매수의 사인이 또 다음 주에 나올 것이죠. 매수나 매도 이제 포지션이 나온다면 그 이후로도 진입을 해도 우리는 사실 기관과 포트폴리오를 같이 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앞으로 갔을 때 이제 이런 이제 걱정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걱정들에서 어떻게 좀 벗어날지 이런 것들을 좀 결국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채굴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 건데 채굴자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시장이 또 많아요. 방금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분명히 적용이 되겠지만 채굴자들이 17K 선만 되면은 이제 전기세로 그 채굴했던 것들을 다 내고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가격대는 계속 지금 몇 개월이죠. 1년 가까운 하락이 이제 채굴자들에게는 사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산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 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파산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좀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좀 위험이 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18.5K를 상회하거나 15.5K 미만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지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장기로 보고 단기간적인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튼튼한 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16주간 봤을 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FTX 때보다도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많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번에 하락도 같이 이뤄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매도 물량이 원래 증가를 했었고 비트코인으로 좀 수급이 몰렸었지만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숏 포지션 물량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1K 구간에도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마이크로와 또 나이키, 페덱스의 이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좀 좋게 나온다면은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근은 18K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그렇게 나올 거라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또한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년 초에 1만 달러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채굴자들의 손실이 좀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채굴하는 전기세만 해도 지금 현재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더 덤핑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관점을 계속해서 짚어주시면서 현재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하락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의 하락에 대해서 좀 불안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또 몇 가지 코인 짚어볼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아님? 네, 우선 질문을 많이 받은 코인을 두 개 네.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후에 방송에서 1시 반에 방송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지코인이 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CEO직을 자신이 사퇴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투표 결과가 57% 정도 나왔죠. 네. 그래서 뭐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물론 영향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시작했던 적과 지금의 시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올라간 시점과 결국 비슷하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주봉상 보셨었는데 비트코인도 올라갔던 부분 다 내린 다음에 2차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하고 올려주잖아요. 근데 모든 차트가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도지코인 역시도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적게 오른 코인들도 올랐던 부분을 다 토하고 또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서 물려 계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도지코인 같은 것들은 이미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던 코인들은 사실 조금 더 눌러주고 이제 좀 지지나 저항을 좀 잘 지켜주는지 보고 진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초아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